자, 테이블은 지난 시간에 제가 2004년도에 만들었던 해당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이트는 전체 레이아웃이 다 테이블로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테이블로 전체 웹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만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웹 표준도 어기는 거고 반응형도 안 되고 나중에 그를 유지 보수할 때도 굉장히 힘든 사이트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표는 언제만 써야 되냐면 일단 제목을 볼게요. 피태간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일정 표 또는 달력 또는 게시판 이런 것들 또는 뭐 잡코리아나 사람기 같은 경우에 그 양식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력서 등록하는 양식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일정 표 달력 게시판 그 외에는 테이블을 쓸 일이 없습니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테이블, 기본적인 테이블은 제가 좀 전에 파워포인트에다가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이제 요 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테이블.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다가 대충 그려본 저 테이블을 HTML 태그로 그대로 만들어 볼 건데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해볼 거냐면 일단 검색은 담 쌓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고 검색이 잘 되는 테이블로 하나하나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식하게 모양만 제하고 똑같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라이브 서버로 해당 페이지를 열고 위쪽에 배치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전 브라우저 화면에다가 밑에 파워포인트와 똑같이 나오도록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테이블 태그로 시작합니다. 테이블은 어떤 단위로 먼저 작성을 하냐면 이 줄 단위로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뭐라고 하냐면 tr 해서 테이블 row예요. 옆에다가 주석으로 설명을 넣을게요. 테이블의 row. 이걸 row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두 문자만 따서 tr입니다. 자, 이 표에는 지금 tr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칸 하나하나에는 아니지 한 줄, 한 로 안에는 칸이 테이블에 한 칸 한 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tr이라는 녀석 안에 한 로 안에 데이터가 4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6줄, 아니 4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tr 안에 테이블 row라는 태그 안에 데이터가 td 얘가 테이블의 데이터입니다. 테이블의 한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칸 또는 한 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셀 하나의 칸 또는 하나의 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첫 번째 지금 제가 어디를 작성한 거냐면 첫 번째 row에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 하나 만들었으니까 얘예요. 구분이라는 글씨를 쓸게요. 그러고 이 td가 지금 하나의 row 안에 4개가 있으니까 얘를 4개로 복사를 할게요. 제목 1, 2, 3로 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제목 1, 2, 3 그래서 넣어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첫 번째 row 한 줄을 작성한 겁니다. 저 줄이 tr이라는 저 줄이 테이블 row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죠. 그럼 밑에 지금 한 줄 했으니까 4줄을 더 만들게요. 그대로 복사할 거예요. 지금 만드신 tr을 다 선택을 하고 두 번째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만든 다음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다 똑같은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를 만든 다음에 또 복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주석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입니다. 두 번째 줄을 작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줄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얘는 1, 데이터 11, 12, 23 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는 두 번째 row를 작성한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까지 작성할게요. 둘, 셋, 21, 22, 23, 3, 31, 32, 33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작성했어요.
마지막 row 합계부터 total 3까지도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and 2 and 3 만들어 주십시오.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테이블 칸칸에 데이터를 넣어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얘들이 우리가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한 거하고 똑같이 칸칸이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브라우저 화면 확인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코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테이블 안에 tr r 해서 5줄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5줄 안에 각각의 td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넣어준 상태입니다. 브라우저 화면 확인하면 현재 저 상태인데 지금 우린 표는 지금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한 거에는 선이 있거든요. 선. 자, 사실 선은 지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지만 선은 원래 이제 모양을 다듬어 주는 거니까 CSS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린 CSS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태그를 하나 소환을 할 거예요. 지금은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지만 테이블에 가서 border라는 속성을 1이라고 해볼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포플에 저거 태그 써버리면 큰일 나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CSS를 안 배웠으니까 임시로 border 넣는 겁니다. 지금 웹표준도 어기고 있어요. 오케이? 태그에다가 지금 스타일 설정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도 주석으로 해놔야지. 임시예요, 임시. 비표준입니다. 자, 일단 칸칸이 생겼어요. 뭐 2줄로 나오는 걸 한 줄로 하는 것도 CSS로 할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CSS에 가서 설명드리고, 자, 이제 표처럼 보여요. 자, 지금 상태에서도 나중에 CSS에 가서 그래, 너는 두껍게, 너는 가운데 오고, 너도 두껍게 가운데 오고 라는 거 잡아주고 선 2줄인 거 한 줄로 바꿔주고 선 색깔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잘 작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표는, 지금 이 표는 검색에 아주 취약한 표예요. 왜 취약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이 구분이 이 표의 제목들이구나. 얘가 이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구나. 여긴 제목들이 쭉 나열되고 제목 2, 제목 3가 있는 거구나. 얘들의 하나하나는 순번이 이렇게 있는 거네 라고 해서 이게 만약에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게시판의 제목과 날짜와 글쓴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죠. 우린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는데 누가 얘의 표를 하나도 인식을 못할 거냐면 검색 엔진의 로봇들은 여기에 표가 있네. 끝입니다. 부가 정보가 더 없어요. 여기에 부가 정보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A라는 사이트에 갔더니 표가 있는데 그 표에는 표의 머리는 어떤 내용이 있고 표의 몸통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표의 마무리, 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더라. 플러스 표의 머리에는 이 제목이 이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고 여기 숫자가 이 가로를 대표하는 제목이더라 까지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게 검색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되고 그리고 내용에도 충실한 표가 되는 거예요. 내용에 충실한 표를 작성하면 이 사이트의 검색 지수가 올라갑니다. 품질 지수가 올라가요. 그냥 단순히 지금 저렇게 tr에 td라고 한 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 얘들을 구분해서 의미를 좀 더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표의 머리는 여기예요. 몸통은 여기고 발 부분은 여기입니다. 머리, 몸통, 발을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을 이 표의 머리라고 할게요. T-헤드. T-헤드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테이블 헤드. T-헤드 안에 첫 줄을 옮겨주세요. 얘를 Alt를 누르고 한 번 방향키 위로 올려서 Alt를 누르고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잘라서 붙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Alt 방향키 위 해서
좀 전에 작성한 T 헤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얘는 이 표의 머리가 됩니다. 몸통도 작성을 해볼게요. 몸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가 몸통이에요. 몇 번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얘들을 다 묶어서 T 바디로 묶어주세요. T 바디. T 바디. 테이블의 몸통이다 라고 해서 여기 2, 3, 4 얘들을 Alt 방향키 위로 해서 한 칸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Tbody라는 태그 안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row를 넣어 주십니다. 마지막에 합계 있는 부분은 발 부분이라고 해서 Tfoot 해서 얘를 한 칸 마찬가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큰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테이블 안에는 머리, 몸통, 발 이렇게 해서 T 헤드, T 바디, T 풋 있고 그 안에 각각의 row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머리, 몸통, 발은 잘 구분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줄 T 헤드 안에는 한 줄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세 줄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 한 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제 이 표의 머리는 여기라는 건 구분을 해줬어요. 그러면 머리에 있는 얘들은 일반적인 여기에 있는 데이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얘들은 제목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은 제목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 데이터가 아니라 테이블 헤딩입니다. TH로 바꿔요. TH로 변경합니다. 모두 더블 클릭해서 지금 붙여넣기 하고 있어요. 복사한 다음에 첫 줄에 있는 TD들은 다 TH로 변경. 자, 또 어디가 TH로 바뀌어야 될까요? 각 줄에 이 부분이 다 TH로 바뀌어야 되겠죠? 1번, 2번, 3번 합계 부분도 TH로 변경해 주세요. 이 부분도 변경을 해 주십시오. 저도 하겠습니다. 각 줄의 첫 번째 데이터들이죠. 각 줄의 첫 번째 데이터. 얘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목 TH. 마찬가지 합계도 TH.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우리가 CSS에 손도 안 댔는데 얘들이 볼드의 가운데 정렬이 잘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무식하게 TR에 TD로 해서 깡통의 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제목이 그냥 이제 얘가 제목이라는 건 알려주었는데 이게 어느 방향을 대변하는 제목인지 얘가 여기 이 칸들은 다 제목을 쓰는 칸이고 그죠? 제목 2, 제목 3 해서 얘들은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에요. 이 세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컬럼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컬럼이라고 부르고 얘들을 컬럼. 이 가로는 row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 구분은 방향이 없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제목 1에 가서 얘의 방향 이게 이 제목의 범위 스코프에서 컬럼 방향이다라고 해서 COL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다라는 뜻이에요. 스코프는 직역하면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로 범위의 제목이라는 뜻이에요. 다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세로를 대표하는 제목이다. 컬럼 범위를 대표하는 제목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럼 얘들은 이 1, 2, 3번은 가로를 대표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가로는 아까 row라고 했으니까 스코프 속성의 값으로 이 TH들은 row라고 입력을 합니다. row.
각 줄의 첫 번째 TH에는 모두 스코프에 row라고 넣어 주십시오. 합계까지. 자, 브라우저 화면에 바뀌는 건 없지만 이제 뭡니까? 검색 엔진의 로봇들한테는 이 방향이 말이야 세로 방향 그리고 가로 방향을 대표하는 제목이야 라고 해서 잘 수집해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잘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니까 다른 그냥 무식하게 TR에 TD로 만든 사이트보다 내 사이트를 먼저 보여줘 라는 얘기가 돼요. 저런 표를 만들 때도 좀 전에 TR에 TD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하고 똑같이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지금처럼 머리, 몸통, 발, 제목의 방향까지 다 정해서 정말 정성껏 HTML 짜는 게 이게 기본기가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얘 안에서도 이 TR 안에서도 만약에 이상한 태그 여기에 리스트를 넣는다거나 여기에 제목을 넣는다거나 그러면 바로 오류예요. 그런 것들은 여기 안에서 넣을 수는 있어요. 이 TD 안에서는 제목도 패러그래프도 이미지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유의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표에 대한 안에 구조들은 우리가 잘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브라우저 검색 엔진한테 이 표는 말이야 무슨 표냐면 해서 설명을 넣어주고 싶어요. 검색이 훨씬 더 잘 되게 설명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의 설명은 옛날에는 HTML5 이전에는 설명을 뭐를 썼었냐면 서머리라는 걸 썼었어요. 서머리라는 거 안에다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W3 스쿨스에서 summary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지만 검색을 해서 W3 스쿨스의 summary 해서 구글 검색을 해주시고 검색 결과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디테일 안에 summary 해서 이렇게 쓴답니다. 그러면 details라는 태그도 HTML5에서 새로 생긴 태그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상세라는 거 안에 summary, 요약이라고 해 있고 사용을 하는데 지금 얘는 테이블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테이블 안에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details라는 새로운 HTML5 태그 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의 설명을 쓰기에 적절한 코드는 뭐가 있냐면 좀 전에 아까 리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피겨가 있습니다. 피겨를 이용해서 테이블의 설명을 넣어줄 수 있어요.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의 부모에다가 피겨라고 해볼게요. 피겨란 태그 안에 테이블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피겨라는 태그 안에 테이블을 넣어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제 설명은 피그의 캡션으로 해서 설명을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피그의 캡션에서 테이블 위에다가 써볼게요. 피그의 캡션. 피그의 캡션은 제목과 설명 이 안에 복잡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넣는다라고 하면 제목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일정표라고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넣어봤어요. 그러면 피그의 캡션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넣은 것들 잘 나오고 설명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테이블의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 살짝 끝판왕까지 한번 가볼게요.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너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안에 있는 컨텐츠의 너비에 맞게끔 늘어나요, 자동으로. 정말로 그런가? 데이터 1에 가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1에 가서 데이터라고 해서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브라우저를 보면 극한이 이렇게 넓어졌죠. 자, 표는요. 얘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표기 때문에 얘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가서 이 너비를 저는 고정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게시판이라고 치면은 얘 너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전체는 여기 이만큼을 다 차지하고 싶어요. 자, 너비를 지정할 때는 당연히 CSS까지 가야 하지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무식한 방법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너비를 지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얘들만 너비를 지정하면 당연히 얘들은 따라서 너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 윗줄에만 너비를 지정하는 거예요. 맨 윗줄. 맨 윗줄이 우리가 T-헤드 안에 TR, TH 얘들이었죠. 얘한테 가서 이것도 비표준입니다. 너비를 직접 지정을 해볼게요. width라는 속성을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width라는 속성의 값으로 지금은 안 쓰는 겁니다. 속성의 값으로 픽셀을 한번 써볼게요. 50 단위 안 써도 돼요. 두 번째는 300, 세 번째는 50, 50 해볼게요. 일단 숫자는 조금 더 작게 30, 얘들을 5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화면과 같이 T 헤드 안에 각각의 너비를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됐나요? 그랬더니 우리가 지정한 너비에 맞춰서 표들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는 컨텐츠 안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너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요. 자, 지금 작성한 건 제가 비표준이라고 했고 옛날 방식이라고 했고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는 방식으로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여기에 너비를 지정했지만 이제는 여기에 너비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너비를 지정하냐면 위에다 써볼게요. 테이블 밑에다가 컬럼의 그룹이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컬럼의 그룹, COL 그룹이라고 작성을 해주세요. 테이블 바로 밑에 컬럼의 그룹을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 중에 컬럼이 있어요. 컬. 얘는 스스로 열고 닫는 태그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셋, 넷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표는 4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컬럼을 4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좀 전에 작성한 거에서 눈곱만큼만 앞으로 전진을 해보면 여기에 위드를 적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위드를 적느냐면 얘들한테 줍니다. 다 잘라서 Ctrl X 잘라서 옮길게요. 잘라서 옮겨주세요. Ctrl X, Ctrl V 해서 옮겨주고 저장하면 바뀌는 건 조금 이제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조금 틀어진 거 말고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좀 전에 쓰지 말라는 방법에서 눈곱만큼 이제 최신 방법으로 살짝 온 건데 자, HTML의 내용을 전달하고 CSS의 모양을 전달하고 스크립트가 동적 요소를 전달해야 된다. 그네들은 각각 다 분리돼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분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아니 이렇게 잘 나왔으면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페이지 안에서도 이 표가 수십 군데 있고 이런 똑같은 스타일의 표가 다른 페이지에도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제목의 너비를 훨씬 더 넓혀 달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다 써버리면 우리는 일일이 얘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이 페이지뿐만 아니라 수억 개의 페이지가 있다면 거기 다 바꿔야 된다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울게요. 여기에다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섹셔닝 하면서 제가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HTML 태그에다가 이제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SS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나온 김에 태그에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D,
즉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두 번째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id는 언제 쓰냐면 이 페이지 안에서 내가 지어지는 이름, 그 이름이 유일무이해요. 즉 중복돼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클래스명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명은 이 페이지 안에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에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유일하게 한 군데만 지정할 수 있고요. id는. 초반에 id를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쓰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id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으로 치면은 주민등록번호라고 치면 돼요. 이 클래스 안에서 주민등록번호가 2개 있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죠. 도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이 HTML에서 이름을 지정해 볼 건데 지금 저는 이름을 뭘 쓸 거냐면 지금 얘들 둘은 나중에 똑같은 너비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id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 얘들 아까 하나 또는 하나 이상에는 클래스명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with를 지우고요. 이름을 지정할 거예요.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얘한테다가 네이밍을 해줍니다. 그냥 컬럼의 1이라는 네이밍을 해볼게요. 얘는 컬럼의 2라는 네이밍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밍은 한글 쓸 수 없습니다. 영문으로 써야 되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어요. 숫자를 쓰고 싶으면 뒤에 쓰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지. 클래스명 공백이 있으면 얘가 이름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call 1, 2, 3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지금 당장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너비를 지정할 때 우리가 CSS에서 클래스명으로 하더라. 클래스명으로 너비를 지정하는 게 나중에 표의 너비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편한 방법이더라 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맥락만 이해해 주세요. 자, 얘 이름을 지정한 거는 이 이름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with 30, with 300, with 50이라고 분명히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이름에다가 너는 이 컬럼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소의 너비는 30이야. 컬럼 2라는 이름을 가진 요소는 이 페이지 안에 어디에 있든 간에 걔의 너비는 300이야. 컬럼 3이라는 이름은 컬럼 너비를 아까 50이었나? 50이었죠? 50을 쓸 거야 라는 걸 이 페이지 안에서 스타일을 작성해서 간단하게 써볼게요. 스타일. 자, 이 페이지 말고도 여러 페이지에 똑같은 스타일을 쓴다라고 한다면 링크에서 별도의 CSS 파일로 연결을 하는 게 정석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페이지 안에서만 임시로 CSS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만 임시로 CSS를 적용할 때 저 스타일 태그를 사용을 해요. 자, 스타일 태그 안에는 이 영역은 HTML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CSS 영역이에요. 여기는 CSS 문법을 쓰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석을 쓴 건데 CSS에서의 주석은 저런 식으로 슬래시 별표 슬래시 그러면 저 안에 있는 내용이 구현이 안 되는 주석이에요. 여기서 간혹 HTML이니까 이렇게 주석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거예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다? CSS 문법을 쓰는 나라 3개입니다. 자, CSS 문법을 이용해서 좀 전에 컬럼 1, 2, 3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클래스명을 CSS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점 불고 call1이라고 합니다. 얘 너비를 30픽셀로 하자. 복사할게요. 두 번째 너비는 300으로 하자. 픽셀까지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너비는 아까 50이었나요? 50으로 하자. 이렇게 작성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좀 전에 우리가 무식하게 with 30, 300, 50 지정했던 거랑 똑같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물론 한 단계 더 나가서 별도의 CSS로 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테이블 구조만 보면 HTML을 보면 HTML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석이란 얘기입니다. 테이블. 걔의 설명을 넣어주면 피그의 캡션. 테이블 안에 컬럼의 그룹을 만들고 컬럼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은 크기를 가질 녀석한테는 동일한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명 3이라는 녀석한테 너비가 50이 나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아까 만약에 여기에다 너비를 직접 지정했으면 이 태그까지 가서 우리가 너비를 일일이 바꿔줬어야 하지만 이제는 이 페이지 안에 테이블이 수십 개가 있어도 걔의 너비는 만약에 이름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누구만 바꾸면? 얘만 바꾸면 400으로 늘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여기가 늘어나죠. 얘만 바꾸면 똑같이 이 컬럼의 너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효율적인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안 배운 CSS까지 살짝 발을 들여봤습니다. 저 부분은 그냥 모양은 저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구나. 지금은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자, 테이블에서 해야 될 게 더 있어요. 그건 밑에다가 테이블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올게요. 테이블 요 피겨라는 거 뒤에다가 내용의 구분선 하나 더 넣을게요. HR. 좀 전에 작성했던 테이블만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태그만 복사할게요. 테이블 태그만 복사해서 HR 뒤에다가 화면과 같이 넣어서 브라우저 화면에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클래스명 빼서 너비는 헷갈리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클래스명 컬 그룹은 뺄게요. HR 뒤에 테이블 만든 거는 컬 그룹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 너비만큼 이렇게 나오고 있죠. 테이블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테이블을 병합할 겁니다. 이제 밑에 표를 밑에 요 녀석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어디를 합쳐 볼 거냐면 요 칸을 한번 합쳐 보려고 해요. 그러면 합치면 파워포인트에서 먼저 한번 합쳐 보면 이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셀 병합. 그러면 저는 이제 데이터 1, 2라는 글씨만 나오게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1, 2라는 녀석이 두 컬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1, 2가 두 컬럼을 써야지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1, 2칸에 가서 너는 두 칸을 쓸래?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1, 2 얘죠? 얘한테 가서 너의 컬럼의 너비, 컬럼의 스팬 너비는 2야 라고 써주세요. 데이터 1, 2에 가서 컬 스팬 2라고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러고 저장했더니 이 데이터 13이 나올 자리가 없어서 표가 깨져버렸어요. 데이터 13은 지워야 됩니다. 얘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데이터 13을 지웁니다.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1, 2가 컬럼 두 개를 잘 쓰고 있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번엔 여기를 합쳐 볼게요. 이 둘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똑같이 합쳐 보면 셀병합. 자, 이번에는 데이터 2, 1이라는 녀석이 두 줄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작성을 해볼게요. 이게 누굽니까? 데이터 2, 1에 가서 데이터 2, 1 얘죠. 얘한테 가서 너는 row, 이 가로줄이 row라고 했으니까 row의 span을 2라고 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또 누가 이 표가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두 줄을 쓰면 누가 나올 자리가 없어요. 원래 여기 세 번째 줄 안에 첫 번째, 그러니까 데이터 3, 1이 나올 자리가 없죠. 데이터 3, 1을 지웁니다. 요거 지울게요. 저장하고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칸이 잘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가로의 컬럼을 합칠 때는 컬스팬, 세로의 줄을 합칠 때는 로스팬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다 쓰겠다, 위에 걸 다 쓰겠다라고 하면 데이터 1, 1에 가서 네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쓸래? 라고 하면 되겠죠? 예, 데이터 1, 1에 가서 데이터 1, 1 네가 컬럼에 스팬해서
3개를 써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가 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얘가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tbody 안에 첫 줄에 가서 요 녀석 데이터 일일이 컬럼 3개를 쓴다라고 해서 바꿔봤습니다.